녹정기, 김용 원저, 제2권 5장. 총타주의 제자가 되다. 위소보는 관한기와 이역세 등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섰다. 그러고 보니 200~300여 명의 사람들이 8팔자로 나란히 서 있었고 얼굴은 모두 흥분된 빛을 띠고 있었다. 잠시 후 2명의 대한이 담가를 등에 떠메고 나왔다. 모시파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 이역세는 말했다. 모형, 그대는 손님이니 그렇게 겸손해할 것 없소. 모시팔은 말했다. 진총타주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누차 들어왔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된다면 설사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그러나 얼굴에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을 보니 지극히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때 말발굽 소리가 점차 가까워졌다. 먼지가 일어나는 곳에서 16필의 말이 달려왔다. 앞장선 3필의 말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말이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훌쩍 말에서 뛰어내렸다. 이역세 등은 마중 나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매우 다정해 보였다. 총타주께서는 앞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형과 관 부자 몇 분께서 그쪽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몇 사람은 서서 몇 마디 말을 상의했다. 그러더니 이역세와 관한기, 기표청, 현정도인 등 6명이 말을 타고 달려온 사람과 함께 떠나갔다. 모시팔은 매우 실망해서 물었다. 진 총타주는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의 물음에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각자 총타주를 뵙지 못한 데 대해 하나같이 맥이 빠지는 표정들이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누가 당신네들에게 은자 1만 양의 빚을 갚지 않았나? 아니면 노름판에서 지게 되어 마누라의 바지라도 내놓게 되었더란 말인가? 제기랄, 어째서 얼굴을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 한참 지난 후 다시 한 필의 말이 달려와 밀명을 전했다. 그는 13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 총타주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13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말을 타고 앞으로 달려갔다. 위소보가 모시팔에게 물었다. 모형, 진 총타주는 나이가 매우 많소? 모시팔은 말했다. 나도 본 적이 없다네. 강호 사람들이 모두 다 진 총타주를 앙모하지만은 그분을 한번 뵙기는 정말로 힘든 노릇이지. 위소보는 흥하는 소리를 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제기랄. 더럽게 거드름을 피우는군. 뭐가 대단하다고. 군호들은 이와 같은 형세를 대하게 되자 총타주가 이곳에 쉽게 들이닥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한가닥 희망을 품고 대문 밖에 서서 기다렸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게 되자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떤 사람이 모시팔에게 권했다. 모나으리는 역시 집 안으로 들어가 쉬도록 하시오. 우리가 총타주께서 도착하신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모나으리를 모셔와서 만나 뵙도록 하겠소. 모시팔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오. 나는 역시 이곳에서 기다리겠소. 진 총타주께서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불초가 문 밖에서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불손한 행동이 아니겠소. 아, 이 모시팔이 살아생전에 그분을 만나 뵙게 될 복을 타고났는지 모르겠구려. 위소보는 모시팔과 함께 양주에서 북경으로 올 때 모시팔이 무림의 인물에 대해서 대부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나 진 총타주에 대해서만은 언제나 존경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지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감화되었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시는 더 욕을 하지 못했다. 그때 벼랑간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다시 한 사람이 달려왔다. 땅바닥에 앉아있던 회원들은 모두 몸을 일으켜 목을 길게 빼고 살폈다. 모두 총타주가 또 어떤 사람을 불러갈 모양인데 이번에는 자기도 한몫 끼었으면 하고 바라는 눈치였다. 아니나 다를까 나타난 사람은 4명의 전령이었다. 앞장선 한 사람이 말에서 내리더니 폭언을 하고 말했다. 총타주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모시팔 모나으리와 위소보 위나으리 두 분을 만나자고 하십니다.
모시팔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담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곧 아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담가에 쓰러져 부르짖었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가. 위소보 역시 매우 기뻐서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나를 공공이라고는 많이 불렀지만 위 나으리라고 불러준 사람은 없었다. 하하. 내가 이젠 위소보 위 나으리가 되었구나. 4명의 전령은 말 위에서 담가를 받아서는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나아갔다. 다른 한 명의 전령은 자기가 타고 온 말을 위소보에게 타도록 건네주고 자기는 다른 말을 타고 뒤를 따랐다. 6명은 큰 길을 따라 산마장쯤 나아가 오른쪽에 조그만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길을 가는 동안 2, 3명씩 짝을 지은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서서 순시를 돌고 있었다. 그런데 앞장선 청년이 중지와 무명지,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땅바닥 쪽으로 가리키자 경계를 하고 있던 2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손을 뻗쳐 암호를 전해왔다. 위소보는 그 사람들이 보내오는 암호가 각기 다른 것을 보고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다시 12, 3리 나아가자 한 채의 장원 앞에 이르게 되었다. 대문 앞을 지키던 한 사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손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곧이어 대문이 크게 열리면서 이역세, 관한기,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했던 2명의 사내가 걸어나와 폭언을 하며 말했다. 모나으리 위나으리. 왕림해 주셨군요. 폐회의 총타주께서 청하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위소보는 크게 흐뭇해져서 생각했다. 이 위나으리는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과 다름이 없구나. 모시팔은 허둥거리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말했다. 내가 이 모양으로 진 총타주를 뵙는다는 것은 실로. 아이쿠. 끝내 그는 견디지 못하고 다시 담가 위에 드러눕고 말았다. 이역세가 말했다. 모나으리는 몸에 상처가 있으니 너무 예의를 차릴 것 없소이다. 그리고 2 사람을 안내하여 대청 안으로 들어갔다. 한 사내가 위소보에게 말했다. 위나으리는 여기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며 기다려주시구려. 총타주께서는 먼저 모나으리와 이야기를 나누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시팔을 등에 메고 안으로 들어갔다. 위소보는 한 잔의 차를 마셨다. 그러자 하인들이 내 접시에 음식을 갖다 주었다. 위소보는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생각했다. 이 간식은 황궁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떨어지고 여쭈는 것보다도 못하구나. 따라서 그는 이 총타주의 신분에 대해서 약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일었다. 그러나 한창 배가 고프던 판이라 그는 그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음식을 적지 않게 집어먹었다.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 이역세 등 4 사람이 함께 다시 왔다. 그 가운데 반백수염의 노인이 말했다. 총타주께서는 위나으리를 청하십니다. 위소보는 재빨리 입안에서 씹고 있던 음식을 삼키고는 2 손으로 옷자락을 한번 문지른 후 4 사람을 따라 나갔다. 어느 객실 밖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노인은 휘장을 치우고 말했다. 소백룡 위소보 위나으리께서 오셨습니다. 위소보는 놀람과 기쁨을 함께 느꼈다. 그가 내가 멋대로 지어낸 호를 알고 있다니 아마도 모 형이 말한 것이겠지. 방 안에 선비 차림을 한 서생이 몸을 일으키더니 온 얼굴에 가득히 웃음을 띠고 말했다. 어서 오시오. 위소보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2 누나를 뒤룩뒤룩 마구 굴리며 안을 살폈다. 그런데 미처 다 살피기도 전에 관한기가 입을 열었다. 이분이 우리의 총타주이시오. 위소보는 약간 고개를 쳐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안색은 온화한 편이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는 번갯불 같은 안광이 곧장 쏟아져 나오는데 위소보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그만 2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서생은 몸을 굽히더니 허리를 부축해 일으키며 웃었다. 너무 예의를 차릴 것 없네. 위소보는 2 팔이 그에게 떠올려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갑자기 전신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려서 오히려 절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서생은 웃으며 말했다.
이 소영제가 만주의 제1용사 오배를 잡아 죽여 오배의 손에 무수히 죽음을 당한 우리 한나라 동포의 원한을 갚아주었으니 수일 안으로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일세. 이토록 일찍이 명성을 떨친 사람은 그야말로 고금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지. 위소보는 본래 얼굴 가죽이 매우 두꺼운 편이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를 칭찬한다면 그는 자화자찬을 한바탕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러나 성을 내지도 않았는데 위엄이 저절로 솟아나는 총타주 앞에서는 그만 말문이 막혀 입을 열지 못했다. 총타주는 한 의자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앉으시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앉았다. 위소보도 역시 의자에 앉았다. 이역세 등 네 사람은 공손히 서 있었다. 총타주는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모시팔 모 나으리의 말을 듣건대 소영제는 양주 득승산 아래서 계책으로 청나라 군관인 흥룡편 사송을 죽였다고 하더군. 강호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세운 공로는 정말 비범한 것이었네. 그런데 도대체 소영제는 어떻게 오배를 사로잡게 되었는가? 위소보는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자 마음이 갑자기 두근거려 가슴 가득히 생각했던 자화자찬의 터무니없는 말들을 삽시간에 잊어버리게 되었다. 어떻게 하여 강희의 총애를 받게 되었으며 오배가 어떻게 오만무례하게 나왔으며 또한 자기가 어떻게 하여 황제와 합심 협력하여 오배를 잡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다. 다만 강희에 대한 의리로서 소황제가 오배의 등 뒤에 칼질을 했다는 사실은 들먹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자기가 향로에 재를 뿌려 눈을 제대로 못 뜨게 하고 구리 향로를 들어 머리를 내려쳤던 사실은 아주 비열하거나 치사한 수단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더 속일 수 없어 털어놓고 말았다. 총타주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랬었군. 소영제의 무공은 모나으리와 한 길은 아니군. 그런데 존사는 어느 분이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약간의 재간을 배운 바는 있지만 존사를 모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늙은 폐병장이는 정말로 저에게 무공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가짜 무공을 가르친 것입니다. 총타주는 견문이 넓은 사람이었지만 폐병장이가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다. 폐병장이라니? 위소보는 껄껄껄 웃으며 말했다. 폐병장이는 바로 해로공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해대부라고 하지요. 모시팔형과 저는 바로 그에게 사로잡혀 궁 안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한 뒤 자기가 또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자신은 천지회 사람들에게 모시팔과 자신은 오배에게 사로잡혀 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해로공에 의해서 궁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으니 앞뒤 말이 틀리지 않는가 말이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까 그는 거짓말을 잘 둘러대는 재간이 역시 적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보충 설명을 했다. 그 늙은이가 바로 오배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두 사람을 잡아간 것이죠. 아마도 오배는 지극히 높은 벼슬아치라 자연히 함부로 손을 쓸 수가 없었겠지요. 총타주는 잠시 생각해보는 눈치더니 중얼거렸다. 해대부. 해대부. 오랑캐 국내의 태감 가운데 그와 같은 인류의 인물이 있었다니. 소영제, 그가 그대에게 가르친 무공을 한번 펼쳐 보이지 않겠나? 위소보는 얼굴 가죽이 아무리 두껍다 하더라도 자신의 무공이 별로 고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터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늙은 폐병장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무공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는 내가 도구로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을 증오해서 온갖 방법을 다해 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무공은 남에게 보여줄 것이 못 됩니다. 총타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왼손을 휘둘렀다. 관한기 등 네 사람은 모두 방에서 물러나며 문을 닫았다. 총타주는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그의 눈을 멀게 했지? 위소보는 연기발랄한 총타주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매우 고생스럽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한결 개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대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어떻게 해로공을 해치게 되었으며 어떻게 소계자를 죽이고 소계자로 변장하여 소태감 노릇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전말을 모조리 이야기하게 되었다. 총타주는 놀랍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그의 사타구니 쪽을 슬쩍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보니 그의 양기와 고환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으며 결코 정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말 태감은 아닌 듯 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좋아, 매우 좋아. 나는 마음속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소영재는 정말 정신을 한 것이 아니면서 태감 노릇을 했군. 그리고 왼손으로 탁자 위를 가볍게 한번 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반드시 그리하겠소. 윤 형제의 대를 이을 사람이 생겼고 이제 청목당에도 우두머리가 있게 되었군. 위소보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가 기쁜 빛을 띠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가슴속으로 지극히 어려워하던 일을 풀게 된 것이 확실한 것 같아 그 자신도 그를 대신해서 기뻐했다. 총타주는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서성거리더니 말했다. 우리 천지회에서 한 일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행하지 않던 일이었다. 만사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듣기에도 놀라운 일들로서 많은 무리를 빚었지만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그는 사뭇 점잖은 어조로 말을 하기 때문에 위소보는 더욱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총타주는 말했다. 이곳에는 그대와 나 두 사람뿐이니 거북하게 여길 필요가 없네. 그 해대부가 그대에게 가르친 무공이 진짜라도 좋고 가짜라도 좋으니 나에게 펼쳐 보여주게나. 위소보는 그제야 관한기 등 네 사람을 내보낸 것이 자기가 거북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을 알았다. 따라서 이젠 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이것은 늙은 폐병장이가 가르친 것이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만약 너무나 우습다고 하더라도 저를 욕하지 마시고 그를 욕하여 주십시오. 총타주는 미소했다. 마음 놓고 펼쳐보게. 걱정할 것 하나도 없네. 위소보는 이윽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몇 수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로공이 가르쳐준 대자대비천 엽수를 한번 펼쳤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잊어버렸고 어떤 것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총타주는 정신을 가다듬고 살피더니 위소보가 모두 펼치고 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손씀씀이로 미루어 볼 때 그대는 소림파의 금나수를 약간 배운 것 같군. 그렇지 않은가? 위소보는 대금나수를 먼저 배운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무공에 대해서는 더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추려고 했다. 그런데 총타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 별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폐병장이는 저에게 금나수법을 약간 가르쳐 주었죠. 그것은 소황제와 시합을 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위소보는 대금나수에 어떤 초식을 한번 펼쳐 보였다. 총타주는 한번 빙그레 웃고는 말했다. 맞았어.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웃으실 줄 알았어요. 총타주는 다시 빙그레 웃었다. 그대를 비웃는 것이 아니야. 나는 속으로 기뻐서 웃는 것이라네. 그대의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다 그럴싸해서 다듬으면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낀 것이야. 그 1초 백마번제는 해대부가 일부러 잘못 가르친 것이야. 그러나 그대가 이어탁세로 전환할 때 스스로 약간의 변화를 가한 것은 어떤 일정한 법칙에 구속받지 않은 것으로서 정말 훌륭했어. 위소보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총타주의 무공은 늙은 폐병장이보다 훨씬 고강한 듯하다. 만약에 그가 나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이 위소보는 반드시 진짜 한 명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시는 엉터리 가짜 영웅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는 곁눈질로 진 총타주를 바라보았다. 이때 총타주 역시 한 쌍의 냉정과 같은 시선을 그에게로 쏘아보내고 있었다. 위소보는 언제나 떼거지를 잘 썼다. 황태후가 그토록 위험스럽게 보였는데도 그는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총타주 앞에서는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자 그는 즉시 눈길을 거두어들였다. 총타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는 우리 천지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위소보는 말했다. 천지회에서는 반청복명의 기치 아래 한나라 사람을 돕고 오랑캐를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까? 총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다. 그대는 우리 천지회에 들어와 똑같은 형제가 되겠는가?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의 마음으로는 천지회 회원들을 하나같이 진짜 영웅호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 역시 천지회의 형제가 될 수 있다니 그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하여 그는 다시 생각했다. 모형까지도 천지회원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보다 더 낫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제가 자격이 될지 두렵군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삽시간에 눈빛을 빛냈으나 곧 그 눈빛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여간 아쉽지 않았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날아든 횡재처럼 느껴졌으나 10중 8구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저 총타주가 자기에게 농담을 한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대가 가입하겠다면 자격은 충분히 있어. 다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되찾자는 큰일이며 한나라의 강산을 중요시하고 자기 자신의 몸이나 목숨 따위를 가볍게 여겨야 하네. 거기다가 천지회의 규칙이 매우 엄해 만약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네. 그러니 그대는 잘 생각해보게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총타주께서 만약 제가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기뻐서 죽을 지경입니다. 총타주는 웃음을 거두며 정색을 했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대사이며 생사와도 관계 있는 일로서 결코 어린애의 장난이 아니지.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서 천지회에서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행하는 것이 모두 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큰일들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찌 어린애의 장난일 수가 있습니까? 총타주는 빙그레 웃었다. 안다면 좋다. 본회에 가입하게 될 때는 36조의 맹세할 말이 있으며 또한 10금, 10형의 엄한 규칙이 있네. 거기까지 말하던 총타주는 안색을 굳히고 말을 이었다. 그와 같은 규칙은 그대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 필요 없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조목만은 지켜야 하네. 즉 무릇 우리 형제들에게는 신의와 성실을 근본으로 삼되 거짓말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이 조목에 대해서 그대는 행할 수 있겠는가? 위소보는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총타주에게 물론 저는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모두 다 참말만 하라는 것입니까? 총타주는 말했다. 작은 일은 덮어두고 큰 일만 가지고 논하는 것일세.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회에 몸을 담고 있는 형제들끼리 노름을 하게 되었을 때 약간 사람을 속이는 수단을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총타주는 그가 그와 같은 문제를 들고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지라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노름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회의 규칙에서 금하지는 않네. 그러나 그대가 그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대를 치는 것도 회의 규칙에서는 금지되지 않았다네. 따라서 그대는 얻어맞게 되니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해도 돈을 따는 것은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이지요. 천지회 회원들은 대개가 강호의 호걸들이었다. 대부분이 노름을 즐기거나 술을 퍼마시고는 주사를 부리는 것쯤은 천성으로 여기고 언제나 따지지 않았다. 따라서 총타주 역시 금전은 더 논하지 않고 위소보를 잠시 응시하더니 물었다. 그대는 나를 사부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위소보는 크게 기뻐 즉시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불렀다. 사부님. 이번에는 그를 부축하지 않고 열 몇 번이나 절을 하도록 내버려 두더니 말했다. 됐다. 위소보는 싱글벙글하면서 몸을 일으켰다. 총타주는 말했다. 나의 성은 진씨이며 성명은 진근남이라고 한다. 이 진근남이라는 석자는 강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오늘 나를 사부로 모셨으니 반드시 이 사부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의 진짜 이름은 진영화로서 영원할 영자이고 중화할 때의 화자이니라. 그는 자기의 진짜 이름을 밝힐 때는 음성을 낮추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예, 제자는 명심하겠으며 더욱이 감히 누설치 않겠습니다. 진근남은 다시 그를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느릿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너와 내가 사제지간이 되었으니 이제 더 숨길 것이 없다. 솔직히 너에게 말하지만 너는 경망스럽고 교활한 데가 많아 이 사부와 성격이 전혀 걸맞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사실상 그와 같은 성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게 된 것은 실제로 큰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제자는 이후로 모든 것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진근남은 말했다. 강사는 변하기 쉬워도 본성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 고친다 하더라도 얼마 고치지 못할 것이다. 너의 나이가 아직 어려 성격이 경망하지만 아직은 커다랗게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이후로는 반드시 수시로 내가 한 말을 기억해 두도록 해라. 나는 제자에 대해서 지극히 엄하다. 내가 만약 본회의 규칙을 어기고 심술이 올바르지 못해 나쁜 짓을 일삼는다면 이 사부가 너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운 노릇이며 또 조금도 가엾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왼손을 뻗치더니 싹 하는 소리와 함께 탁자 한 모서리의 귀퉁이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두 손으로 몇 번 비비자 그 나무 조각은 톱밥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위소보는 혀를 내밀고 한동안 혀를 움츠러뜨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벅차오르는 기쁨에 온몸이 근질근질해질 지경이었다. 따라서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저는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한다면 사부님께서는 바로 저의 머리를 그와 같이 움켜잡게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부벼될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몇 가지 나쁜 일만 하더라도 사부님은 무공을 이 제자에게 전수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근남은 말했다. 몇 가지 저지를 필요도 없이 한 가지 나쁜 일만 했더라도 너와 나는 사제지간의 명분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두 가지로 하면 안 될까요? 진근남은 얼굴을 굳혔다. 너는 좀 의젓하게 굴 수 없느냐? 경박스럽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한 가지면 바로 한 가지다. 이런 일에도 애누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위소보는 공손히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내가 만약 한 가지 나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진근남은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나의 네 번째 제자이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관문제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천지회에서 돌보는 일은 너무나 복잡하고 무겁다. 그렇기에 나는 다시 제자를 거두어 들릴 여유가 없다. 너의 세 사형 가운데 두 사람은 오랑캐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을 때 싸움터에서 죽었고 한 사람은 국성야께서 대만을 광복하는 싸움에서 죽었다. 모두 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남아들이다. 이 사부는 무림에서 지위가 낮지 않다. 그리고 명성도 나쁜 편이 아닌데 너는 나의 체면을 깎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위소보는 말했다. 예. 하지만. 진근남은 말했다. 하지만 무엇이란 말이냐?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체면을 깎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체면을 잃게 될 때는 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든다면 상대방에게 지게 되어 잡히게 되고 대추나무 통 안에 갇히게 되어서는 화물처럼 이리저리 옮겨지는 것 말입니다. 그때는 사부님께서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긋남은 눈살을 찌푸렸다. 화가 나기도 했고 우습기도 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너를 제자로 거두어들인 것은 아마도 내 한평생 가장 커다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천하의 대사를 으뜸으로 여기는 우리이니 모험을 한번 할 수밖에 없다. 소보야, 나중에 달리 중대한 일을 치르게 되었을 때 너는 모든 점에 있어서 나의 분부를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하되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별 탈이 없을 것이다.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징긋남은 그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는 것을 보고 다시 물었다. 너는 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제자는 언제나 이치에 합당해야만이 말을 합니다. 저는 결코 터무니없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부님께서는 저를 터무니없이 짓거린다고 하시니 그것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징긋남은 그와 다시 이러쿵 저러쿵 입을 열고 싶지 않아서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몇 마디의 말이라도 적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천하에 많은 명성을 떨친 영웅호걸들이라 하더라도 내 앞에서는 모두 다 공손하며 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이 짓궂은 장난꾸러기는 언제나 쓸데없는 말이 많구나. 징긋남은 몸을 일으키며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위소보는 서둘러 문을 열고 휘장을 들쳤다. 그리하여 징긋남이 나가자 그 뒤를 따라 대청으로 갔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2권 6장. 6. 도원결이. 대청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총타주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즉시 엄숙한 자세로 몸을 일으켰다. 징긋남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석의 두 번째 의자에 가서 앉았다. 위소보는 가운데 의자가 비어 있고 사부의 상석에 또 한 개의 의자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설마 하니 총타주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일까? 어째서 사부님 위에 다른 두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을까? 징긋남은 그때 정중히 입을 열었다. 여러 형제들, 오늘 나는 나이 어린 제자를 한 명 거두어들이게 되었소. 그리고 그는 위소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저 아이요. 무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와서는 폭언을 하고 허리를 굽혔다. 총타주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차 위소보에게 두 손을 모아 보이며 축하 인사를 했다. 각자의 얼굴에는 매우 기쁘다는 표정을 지은 이도 있었고 의아해하는 이도 있었으며 자기 귀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얼굴빛을 한 이들도 있었다. 징긋남은 위소보에게 분부했다. 묵백부님들과 숙부님들에게 인사를 올려라. 위소보는 사람들에게 큰절을 했다. 이역세는 소개를 맡았다. 이분은 연화당의 향주이신 최덕충, 최백부님이시오. 그리고 이분은 홍순당 향주이신 방대홍 방백부님이시오. 위소보는 이들 향주 앞에서 일일이 큰절을 했다. 모두 9당의 향주를 소개받았고 이후에 소개받은 사람들은 지위와 직책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이었다. 9당의 향주가 발레로 맞은살을 하며 겸손한 말을 했다. 감당할 수 없소. 소형제는 몸을 일으키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큰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막 무릎을 굽히려고 하면 상대방이 손을 뻗어 그의 몸을 붙잡고 막았다. 위소보의 몸짓이 민첩해서 미처 맞기 전에 무릎을 꿇게 되면 상대방은 황망히 같이 무릎을 꿇고 맞절을 했으며 감히 위더른으로 자부하지 못했다. 대청에서 소개받은 사람은 20여 명이나 되었다. 위소보는 일시에 그들의 성명과 직책을 모조리 기억할 수는 없었으나 천지회의 순의 인물들만은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총타주를 사부로 모시게 되자 나를 한 집안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그리하여 신분과 성명을 모조리 알려주는군.
그는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인사가 끝나자 진근남이 입을 열었다. 여러 형제들, 나는 이 제자를 거두어들인 후 그로 하여금 우리 천지회에 가입시키고자 하오. 무사람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연화당 향주 채덕충은 백발의 허연 수염이 난 노인이었다. 그가 나서서 말했다. 자고로 명사 아래 반드시 고제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총타주의 제자는 반드시 지용을 겸비한 인재일 것이니 우리 회에서 큰 공을 세우리라 믿습니다. 가후당 향주인 마초홍은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다. 그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위씨 소영제와 만나게 되었는데 인사를 받고도 내놓을 만한 선물이 없구려. 이 마가는 언제나 계산에 밝은 편이니 이렇게 하지요. 채 형은 어떻게 생각하오? 채덕충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과연 언제나 정확하게 계산하시니 더 말할 것이 없겠소. 이것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는 처신사 예물이니 나도 한몫하도록 합시다. 무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가운데 진근남이 말했다. 두분백부님이 너에게 큰 체면을 세워주시느라고 너의 소개자가 되어주셨으니 빨리 인사를 올려라. 위소보는 예. 하고 대답하며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진근남은 이어 말했다. 본회의 규칙상 가입한 형제의 언행은 소개자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 나의 이 나이 어린 제자는 매우 기민한 편이나 머리가 지나치게 잘 돌아가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까 두렵소. 채 향주와 마 향주 두 분이 그의 소개자가 되었으니 이후 나를 도와 책임을 지도록 합시다. 만약 그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즉시 손을 써서 가르치는데 조금도 사양하지 않기를 바라오. 채덕충이 대답했다. 총타주께서는 너무 겸손하십니다. 총타주 문화에 어찌 언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가 있겠습니까? 진근남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나는 결코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외다. 나는 저 아이에 대해서 실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소이다. 모두들 나를 도와 가르쳐 주시고 걱정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소. 마초홍은 웃으며 말했다. 가르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형제가 나이가 어려 잘 모르는 일이 있을 때 모두 한 집안 형제나 다름없으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지요. 그러면 아는 바를 자세히 일러줄 것입니다. 진근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는 먼저 사의를 표하는 바이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직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사부님은 왜 자꾸 걱정하실까? 아, 사부님은 내가 해대부에게 한 짓을 듣고 당신에게도 그럴까봐 두려워하시는구나. 하지만 해대부는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사부도 아니었으니 그랬던 거지. 사부님은 진짜 무공을 가르쳐 주시는 진짜 사부님인데 내가 왜 해치겠는가? 사부님이 미리 저렇게 말씀을 해놓으시니 이제 여기 사람들이 다 나를 가르치려 들겠군. 나중에 꼼짝달싹도 못하게 생겼어. 이때 진근남이 명령했다. 이 형제, 그대가 가서 향당을 열도록 하시오. 오늘 위소보를 가입시키겠소. 이역세가 대답하고 나가 준비를 마쳤다. 진근남은 좌중을 향해 설명했다. 원래 본회의 규칙대로라면 가입 희망자의 신세와 위인됨을 적어도 반년에서 1인연간 살펴본 후에야 향당을 열 수 있어. 그러나 위소보는 청나라 궁궐에서 직책을 맡아 소황제 곁에 있으니 본회의 대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요. 따라서 임시방편을 쓴 것이지 내 제자라고 해서 관례를 깨뜨린 것은 아니외다. 무사람들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화답했다. 홍순당 향주 방대홍은 우람한 체구에 윤이 나는 검은 수염을 길렀는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형제가 소황제 곁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며 오랑캐의 운이 다한 징조요. 명나라 강산을 되찾는데 큰 희망이 될 것이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어느 누가 총타주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한테 잘해주는 게 결국 황제 곁에서 첩자 노릇을 하라는 거였구나. 그런데 정말 첩자 노릇을 해야 하나? 강희제가 자신에게 잘해주던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망설여졌다. 최덕충은 즉시 천지회의 역사와 규칙을 위소보에게 설명했다. 본회를 창시한 조사는 바로 국성야이시네. 성은 정이고 이름은 성공이라 하시지. 당초 국성야께서 의병을 일으켜 강남을 공격하려 했으나 강령에서 포위당의 일이 실패했다네. 대만으로 물러나기 전 총타주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천지회를 만드신 것이지. 그때 우리 총타주께서는 바로 국성야의 군사이셨네. 나와 방 형제, 마 형제 등은 모두 국성야 군중의 교위와 사졸이었다네. 위소보도 정성공이 명나라 황제에게 주씨 성을 하사받아 국성야라 불린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정성공은 강남과 복건 일대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최덕충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대군이 대만으로 물러난 후 총타주는 국성야의 명을 받들어 중원에 남아천지회를 창립하고 옛 부하들과 연락을 취하셨네. 강남 공격에 참가했던 장병들은 자연히 형제가 되었지. 외부 사람이 가입할 때는 첩자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조사한다네. 그는 잠시 기이한 빛을 띠더니 말을 계속했다. 과거 대만에서 출발한 우리 군은 17만이나 되었네. 철갑을 두르고 긴 창을 든 철인병은 오랑캐의 기마를 전문적으로 도륙했지. 진강 양봉산 일전에서는 총타주께서 2,000명으로 오랑캐 1만 8천 명을 격파하셨네. 그때 오랑캐 병사들은 겁에 질려 마로, 개호라고 울부짖었지. 위소보가 신이 나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최덕충이 웃으며 답했다. 마로는 오랑캐 말로 어머니라는 뜻이고 개호는 도망치자는 뜻이라네.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마초홍이 웃으며 가로막았다. 최향주 그 무용담은 사흘 밤낮을 해도 모자랄 테니 그만하시오. 소개자로서 규칙을 설명한다더니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위 형제의 수염이 그대만큼 자라도 안 끝날 거요. 그러다 그는 아차 싶었다. 위소보가 태감인 줄 알고 수염 이야기를 한 것이 신뢰가 될까봐. 슬쩍 눈치를 살폈으나 위소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이어 이역세가 향당이 준비되었음을 알렸다. 진근 남은 일행을 이끌고 후당으로 향했다. 탁자 위에는 2개의 영패가 있었다. 중앙에는 대명천자지위, 그 옆에는 대명연평군왕 초토대장군, 정지위라고 적혀 있었다. 제물로 돼지머리, 양머리, 닭, 물고기가 차려졌고 7대의 향이 피어올랐다. 모두 꿇어앉아 절을 올렸다. 최덕충이 백지를 들고 낭낭하게 읽어내려갔다. 천지 만물은 명나라를 되찾고 오랑캐를 멸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하고자 도원의 고사를 본떠 형제의 예를 맺으니 성은 홍이요 이름은 금란이라.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시며 해와 달을 형제자매로 삼나이다. 오늘 진근남의 명을 받들어 천하의 영웅들을 규합하고 향을 피워 맹세하니 명나라를 되찾아 원한을 갚으려 하나이다. 신명께서 굽어 살피소서. 최덕충이 설명을 덧붙였다. 위 형제, 도원결의가 뭔지는 알겠지? 위소보가 답했다. 유비, 관우, 장비의 결의 아닙니까? 한나란 씨에 태어나진 못했어도 한나란 씨에 죽겠다는 것이죠. 맞네. 이제 우리는 모두 형제이네. 자네가 총타주를 사부로 모셨으니 우리에게 백부라 불렀지만 가입 후에는 모두 평등한 형제일세. 그러니 이제 큰절은 필요 없네. 위소보는 그것 참 잘됐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최덕충은 홍문의 의미도 설명했다. 홍은 명태조의 연호인 홍무에서 따온 것이네. 시조만울룡은 바로 국성야를 가리키지. 함부로 성함을 부를 수 없어 만든 암호 같은 것이네. 이건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네. 자네 친구 모시팔에게도 말이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최덕충은 오조에 대해 설명하다가 다시 과거 전쟁 이야기로 빠졌다. 마초홍이 다시 제지하자 최덕충은 민망한 듯 이마를 치며 3점 혁명시를 읊었다. 3점 암장형 명종 삼수변에 숨겨진 혁명의 근본. 이바 홍문막 통풍 우리 홍문에 들어와 기미를 누설 말라.
양성예세종구일 날카로운 기세를 길러 원수 갚는 날. 세멸청조일 소공 청나라를 멸하고 남김없이 쓸어버리리. 위소보가 이를 따라 읽었다. 채덕충은 한자에서 흑토자를 빼면 홍자가 된다는 파자 원리를 설명하며 한나라 강산이 오랑캐에게 짓밟혀 땅이 없어졌음을 강조했다. 이어 36조의 맹세와 십금, 시평 등을 일러주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형제를 배신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면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극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이었다. 위소보는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맹세했다. 마초홍이 술 대접을 가져왔고 진근남과 위소보는 각자 중지를 찔러 핏방울을 떨어뜨렸다. 혈주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의식은 끝났다. 형제들이 위소보를 껴안으며 환영하자 위소보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흥분과 함께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소속감을 느꼈다.